일반적으로 우리는 환율이란 단어를 생각하거나 떠올릴 때는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본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순한 숫자 하나가 왜 나라의 힘, 기업의 실적, 물가와 투자까지 바꾸는지 가장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돈의 언어를 연구한다. 돈 연소. 우리는 환율하면 가장 먼저 환전을 생각합니다. 100달러 사려면 오늘 얼마 필요하지? 왜 어제보다 비싸졌지? 이렇게 단순한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 여행 비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지갑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똑같은 돈인데 왜 어떤 나라 돈은 강해지고 어떤 나라는 약해질까? 그리고 왜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가격이 다를까? 도대체 환율은 누가 정하고 무엇이 움직일까? 오늘은 환율의 언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이란 단어만 배워보겠습니다. 환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돈과 돈의 가격표입니다. 즉, 돈으로 돈을 구매할 때의 요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면 달러 한 개를 원화로 사기 위해서 1,400개의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서 이야기했듯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어느 국가의 돈이냐에 따라 인기가 달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율은 나라 간 돈의 힘의 크기이자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점수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환율의 차이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환율은 거창한 기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결정합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가 귀해지면서 달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달러를 파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가 흔해지며 가격이 내려가고 환율도 떨어집니다. 결국 환율은 지금 어떤 돈을 더 갖고 싶어 하는가? 사람들의 집단 선택으로 정해지는 숫자입니다. 환율의 기원은 무역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 상인들의 교역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상품화폐로 사용하던 금과 은, 곡식 등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 금한 단위는 은 몇 개 단위 등의 교환 비율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게 환율의 가장 초기 형태입니다. 이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주화를 국가 간의 거래 화폐로 사용하였지만 서로 다른 나라 금화는 무게도 다르고 금 함량도 다르며 가치도 다르다 보니 외국주와 교환 비율표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중세 유럽에도 국가 간 활발한 무역 거래가 있었지만 국가마다 화폐가 달랐기에 상인들은 교환을 해야 해. 이때 환전상이 등장하여 환율표를 붙이고 다른 국가의 돈을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환율의 시대를 열게 되고 1870년대에 금의 일정 무게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근본 위제를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달러와 금을 고정함으로 고정환율 시대를 열었지만 1971년 닉슨 쇼크 때 근본 위제가 끝나며 공급과 수요에 따라 시장에서 환율이 변하는 변동 환율 시스템이 시작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이라는 의미를 더욱 알기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장에 상인들이 모두 사과만 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시장에서는 사과를 살 때 돈이 아니라 사과로 사과를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과는 크고 당도가 높은데 어떤 사과는 작고 멍이 들었습니다. 작고 맛이 없는 사과를 가진 사람은 크고 신선한 사과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사과 한 개로는 교환해주지 않을 겁니다. 2개, 3개, 아니 10개를 줘야 겨우 좋은 사과 한 개와 바꿔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과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돈도 모두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돈을 얻으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가치가 낮은 돈은 적게 내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의 원리입니다. 돈으로 돈을 사는 가격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이처럼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과 기업 실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이 환율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200여 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100% 자급자족, 즉 다른 어떤 나라와도 거래가 없이 모든 걸 한 나라에서 충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가 간 무역 거래를 하며 국가 운영을 합니다. 그럼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어떠한 돈을 사용할까요? 현재 전 세계 국가 거래의 절반 이상이 미국 화폐인 달러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선 원화를 달러로 교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환율이 차이가 난다면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가장 쉬운 예로 원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고
원유 1리터가 1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한국 기업이 원유 1리터를 사기 위한 가격은 1,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 2,000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1달러짜리 원유 1리터인데 구매하려면 우리 돈 2,000원이 듭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그대로이고 환율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유로 공장을 돌리는 기업의 생산비가 높아집니다. 기업은 그 손해를 떠안지 않고 제품 가격에 반영하겠죠? 결국 그 공장에서 만드는 플라스틱, 운송비,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환율이 오르면 나라 전체의 물가가 덩달아 오르는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 2,000원이라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 1,000원 벌던 것을 2,000원 벌게 되니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출 기업에 좋으니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게 좋은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정답은 결코 좋지 않다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냉정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주식 가격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한국 환율이 폭등해서 한국 돈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아 한국 돈을 받아서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보니 환율 때문에 손에 쥐는 달러가 확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주식으로 벌고 환율로 까먹는 상황. 이것을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 돈 위험하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짐을 쌓아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져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본 유출이라고 합니다. 외국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기업들은 달러를 구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바로 이 돈의 대탈출을 막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환율은 단순히 교환 비율을 넘어 그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입니다.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경제는 튼튼해서 믿고 내 돈을 맡겨도 된다는 증거이고, 환율이 미친 듯이 널뛴다는 것은 이 나라는 지금 위험하다, 돈을 빼라는 시장의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금리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돈은 항상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은행이 예금이자를 5% 주고 한국은행이 2%를 준다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쏠립니다.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면 달러 가치는 오르고 상대적으로 돈이 빠져나가 원화 가치는 떨어져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지난 시간들에서 우리는 금리를 너무 올리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경제가 얼어붙는다고 배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단순히 우리나라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를 계속 신경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은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자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 잠시 웃을 수 있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 우리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심하면 외국 자본이 떠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며 해외여행이나 수입 물가는 저렴해지지만 수출 기업은 물건 팔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환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환율은 단순히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잠시 보는 숫자가 아니라 항상 체크해야 하는 그 나라의 건강표와도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어는 못 들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정작 잘 모르는 GDP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